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일정이 너무나 많아서 오후 영상을 패스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심각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짧게만 핵심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국정원이 조국에 대해서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해서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심리전 전개 및 비판 여론 조성, 이외로도 고강도 압박, 불순한 실체 폭로 공략, 각계격파식 집중 공략, 종북 좌파 핵심 인물의 친북 이중성 공박의 주력, 전방위 특수활동 지속 전개, 그리고 서울대와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항의 전화, SNS 댓글 달기 등 징계 또는 해임 촉구 압박 캠페인 전개, 심지어 딸 외고 국제반 제약이라는 정보 수집 및 활용, 그리고 이 부분을 이중성을 부각시킨다는 내용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건 전방위 특수활동이라는 건데요. 그 실체가 뭔지, 그리고 딸에 대한 정보까지 취합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한 후에 이런 국가범죄는 사라졌고 국정원법은 개정됐지만 여전히 이런 국가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수많은 네티즌들의 추측입니다. 보시다시피 심리전 전개, 서울대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늑대다. 심지어 따님 얘기도 나오고 저런 식으로 맹 비난을 퍼붓고 종북 핵심 인물들의 불순한 실체를 폭로, 공략할 것. 보시다시피 좌파들은 평소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없어 집중 공략할 경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름. 이렇게 심리를 분석하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각계격파로 집중 공략을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지, 이런 심각성을 왜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지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진영에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개혁에 앞장서려고 할까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들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기관이 세금을 낭비해서 저런 짓들을 벌인 겁니다. 정적을 아예 제거해버리겠다는 목적 이외로는 뭐로 보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족까지 저렇게 건드리는 게 사람 할 짓입니까? 이중성 폭로, 이중성 공박의 주력, 이런 식으로 심리전을 대놓고 벌여왔던 게 저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MB 국정원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 3,500명 지금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이런 걸 추적하고 알아보고 목소리 내면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거 오히려 제가 답답할 지경입니다. 실제로 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에도 공작을 벌여왔던 사람들이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직접 페이스북에 간단히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공개가 됐다는 거고요. 이걸 보더라도 제가 심리전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저들은 거슬리는 개인을 표적 삼고 이후로는 집요하게 난도질에 대며 정서적 반감 키우기를 무한 반복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비판받을 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정서적으로 반감을 키우는 것이죠. 실제로 쉽고 재미있게 같은 공격을 반복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들도 적응한다. 이런 전략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증거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음모론으로 취급하고 그냥 좋은 것만 외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답답해 미칠 지경이고요. 애초에 총칼 없이 말로 하는 전쟁과도 같은 정치의 세계에서 상대의 인정을 받고 욕을 안 먹는다는 게 진짜 자랑거리인지, 언론에서 치켜 세워준다고 그게 정말 잘하고 바람직한 것이기만 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거슬리지 않는 사람이란 의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전부 다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는 게 정답이란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너무나 크죠. 이미 정권은 바뀌었고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타령할 거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지난 광누현 이사장님 관련 포스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세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 댓글 부대 어디서 뭐라고 있습니까? 저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안 궁금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란 보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오히려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래도 아직도 지겹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신 후에 코알라랑 합성하면서 무능하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좌파는 무능한 것, 이렇게 프레임을 짠 상황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도 그 밥상이 좋은 건지 아닌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저들은 모욕주기 3단계 방법을 통해 권위훼손시키고 주위 사람 떠나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저들의 방식이 계속해서 놀아나야 되는 겁니까?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즉 2014년 5월까지의 불법 사찰 공작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가고 있기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국회 정보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게 지겹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문화, 예술, 종교, 노동, 학계, 정재계 등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사찰했던 지난 역사가 저만 두려운 겁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준비해봤고요. 오늘 오후 일정이 밤까지 이어져서 해당 내용밖에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조국정경심 국민청원 10만 2천 명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